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 법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건과 관련해서 기소했는데요. 초밥 소고기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기소 내용입니다. 이 대표 재판이 5개로 늘어나게 된 상황. 이 대표 측은 해도 너무하다며 2년 넘게 탈탈 턴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2월 이 대표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약 3년에 걸쳐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개인 목적으로 써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경기도 관용 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처럼 쓰고 본인 가족이 먹을 과일, 샌드위치 대금과 의류 세탁비 등을 도 예산에서 지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자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셨나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재판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내에 사모님 팀이라는 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 부부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팀이었다는 건데요. 그 사모님 팀 팀장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배모 씨. 예산 유용에 도청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됐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예산 유용은 2018년부터 운영된 이른바 사모님 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사모님 팀 팀장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부터 함께하며 경기도 5급 사무관에 채용된 배모 씨였습니다. 배 씨 지휘 아래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 팀이 음식 배달과 의류 세탁, 관용차 사적 운행, 김혜경 씨 수행 등 이 대표 가족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인분씩 그렇게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도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과정에는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직원도 동원됐고 적법한 공적 목적의 지출로 위장하기 위해 비서실장이 관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경기도 예산 외에 도 공무원들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가족의 사적 용무 처리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검찰이 밝힌 이재명 대표의 예산 유용 액수 중 가장 큰 건 6천여만 원 제네시스 관용차입니다. 명목은 의전용 관용차였지만 실제로는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아예 관용차에 이 대표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붙여놨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는 예산 6,540만 원을 들여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합니다. 검찰은 이 차량을 내외빈 영접 등 의전용 관용차로 가장해놓고 사적 용도로 써왔다고 봤습니다. 관용차는 운행을 마치면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차고지로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날이 많았습니다. 김혜경 씨가 차를 탄 뒤 경기도청으로 반납할 필요가 없게끔
이 대표 자택 근처 동사무소에 차고지를 지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모님 팀이 이 대표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붙여놨던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네네.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한데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이 차량을 못 쓰게 비서실이 계속 배차 신청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혜경 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운행일지도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같은 차량에 월 최소 렌트비 138만 원을 적용한 임차료 5천여만 원과 세차나 주유비 등을 합쳐 유용액이 6,016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원래 시작은 도청 법인카드로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적으로 먹었다는 의혹이었죠. 자, 검찰은 지사 시절 그렇게 먹은 비용만 3,4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이나 관사로 배달해 놓고는 경기도 직원 간담회나 격려용 구입이었다고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몄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소비한 과일이나 샌드위치 구입에 쓰인 금액을 기소 내용에 명시했습니다. 과일 값으로 2,791만 원, 샌드위치 값으로 685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이른바 사모님 팀이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이재명 대표 관사나 자택에 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요. 과일 가게나 샌드위치 가게에 외상 대금이 쌓이면 일단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미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직원들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 근무용 같은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유류를 세탁하는 데 든 경기도 예산 270만 원도 경기도에 테이블보나 커튼 등을 세탁했다는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수행비서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을 도지사 자택에 배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사모님 팀, 사모님 차, 주로 김혜경 씨가 수익자라면서도 검찰은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 유예했습니다. 그 이유를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썼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사적으로 쓴 액수는 889만 원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등 기소가 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관용차 사용이나 식품 구입에 있어선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도 예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이 대표와 전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은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의무가 없는 김 씨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검찰 소환 당시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를 결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지난주 1심 선고에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하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다. 죽을 때까지 기소하겠다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당내에선 야당 대표를 죽을 때까지 기소하겠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지 춘향식 기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니고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정황만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일주일 내내 재판만 하게 생겼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미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되면서 모두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식적인 기소라고 평했습니다.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한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 기자에게 물어보죠. 법카 의혹, 법카 수사가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2년 넘게 걸렸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법카 이거 조그만 것까지 수사하냐 이런 반발도 많았었거든요. 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법인카드 유용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800만 원대 정도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관용차 사용이나 식대, 세탁비 같은 사적으로 쓴 경기도 예산액이 총 1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만큼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자, 액수도 액수지만 써놓고 나중에 허위로 뭔가 서류를 처리한 그런 정황도 나온 거예요. 네, 항목을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액수나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2년간 과일을 구입한 비용이 2,700만 원 정도이고요. 샌드위치 대금,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료 세탁에 수백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적인 지출을 정상적인 공적 지출처럼 허위로 꾸민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과일값은 직원 간담회나 직원 격려용, 샌드위치는 특급 매식비, 그러니까 공무원 야근 식비로 위장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지사실 테이블보나 커튼을 세탁했다는 270만 원도 실제로는 이 대표 가족 의료 세탁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 대표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쓴 걸 이 회사 대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거라는 거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검찰 논리가 억지 춘향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뻔뻔하다고도 했습니다. 오, 공 기자, 꽤 알기 쉬운 비유인데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검찰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결제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 1심 판결 논리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도 선거법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카드를 결제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이 식사 모임과 병원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했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해줬다면서 김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반복적인 예산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법정에서 공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자, 구 기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서울에서만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렇게 3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원에는 대북 송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곧 본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오늘 기소된 경기도 예산 유용까지 2개를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봐도요.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받았거든요.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이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 2개 재판이 더 본격화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다.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재판 나가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당무를 못 보는데 대표직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 기자, 자 지난주에 이제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가 예상보다 이제 세게 나오면서 이것도 그러면 이번 배임 혐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르면 배임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뭐 아직은 검찰 기소 단계니까요. 재판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자, 이 대표 재판도 많은데 사실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이 좀 도와주나요? 지금까지는 이 대표의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가 다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당 차원에서 변호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거법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당도 434억 대선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니까 나설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대표 개인 혐의니까요. 그래도 정치 탄압 기소니까 당이 맞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표 변호인단에 당 예산을 투입하면 횡령 배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연, 구자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4개의 유죄에 나도 당선됐다. 자, 이 대표는 끄떡없고 대통령 자격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요. 박장 기자입니다. 지난주 1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보다 혐의가 훨씬 많은 트럼프도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1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봤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과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포함해 기소된 혐의는 모두 34개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소된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예산 유용 등 6개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을 보라며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잇따른 트럼프 언급에 한 비명계 인사는 그럴 거면 미국 가서 대통령 선거 나가지 왜 우리나라에서 대선 나가려고 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결사항전에 나선 민주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김건희 여사 의혹 밝히겠다고요. 당장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 교체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뒤를 암시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거란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반드시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심판결 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상황이 아니란 분위기라면서 특검 수용 안 하면 다음 정권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나면 우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옥 보내면 됩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선봉에 서라고 당에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뒤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수위 높은 발언을 했던 최민희 의원. 친문계 내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오자 너무 셌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발언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신문계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격앙된 현장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민희 의원께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박 의원은 당은 더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인다는 가정이 잘못됐다고도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과격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최 의원은 발언 사흘 만에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SNS에 썼습니다. 명확한 사과 문구는 없었고 이어진 국회 가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력투쟁을 하거나 특히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공멸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가 오히려 못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당신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비명계 주요 인사들은 공개 발언과 행보를 삼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래입니다. 명태균 씨 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자, 명 씨가 당시에 대구시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당시 대구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만나게 해주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전직 소장 김모 씨가 창원지검으로 들어섭니다. 김 전 소장은 명태균 씨와 공모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이 돈을 챙겼다고 주장해왔고 김 전 소장은 명 씨 지시를 받아 받은 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틀 이후인가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차용증을 회수하러 보냈습니다. 오늘 구속 중인 명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해온 명 씨의 2022년 지방선거 전후 행적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4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을 만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명 씨 일행에는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이모 씨가 포함돼 있었지만 주 의원은 이 씨는 만나지 않고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만났습니다. 주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함께 대구에서 사람을 데려온 건 기억난다면서도 공관위원장 신분으로 후보자를 만나는 건 부적절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억 2천만 원을 건넸지만 지방선거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명 씨 변호인을 참관시킨 가운데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딱 1000일이 됐습니다. 금세 끝날 것 같던 전쟁이 길어지며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27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당한 우크라이나에게 전황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휴전에 앞서 서방이 무기 지원을 늘리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독일은 최신형 공격 드론 4,000대를 지원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격형 드론 4,000대를 다음 달부터 수백 대씩 나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GPS 교란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데다가 비행거리도 30에서 40km로 기존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의 4배에 달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했지만 미니 타우러스로 불리는 드론을 대신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현재 지원 중인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If we were to do that is Putin, and I'm not prepared to do that. We need to double down. We need to make sure Ukraine has what is necessary for as long as necessary, because we cannot allow Putin to win this war.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늘 핵교리 수정안을 승인하며 강대강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핵보유국의 도움으로 비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미국 등 서방 국가 모두 러시아의 핵공격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마침 브라질에서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장, 주최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 상황. 주요 정상들은 러시아 장관 면전에서 러시아와 북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반문하며 러시아를 비판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북한이 참전하면서 국제 평화를 더 악화시켰다고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호주 총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장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도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러시아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한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G20 정상회의 폐회식을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당선인, 이 공약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불법 이민자들에게 당장 떠나라라는 전단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of criminals in American history. And we will stop illegal immigration once and for all. 대선 유세 기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행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공권력 동원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보수법률단체 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란 글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SNS에 이를 공유하며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문제 총괄 책임자, 일명 국경차르에 초강경파로 평가되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수국장 직무대행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As a guy who spent 34 years deporting illegal aliens, better start packing now. 호먼은 현지 시각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취임 당일 불법 이민자 즉각 체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미 추방 계획을 짜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인디애나주 등에선 불법 이민자들 보란 듯 당장 떠나라는 협박 전단지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아 취임 직후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실험실 내부에 고인 배기가스에 질식한 걸로 추정됩니다. 고용부는 즉각 현장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한 채 발견된 건 오후 3시쯤. 이들은 복합 환경을 가정한 차량 주행 성능 테스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후 12시 50분쯤 실험을 끝내고 나와야 했지만 점처럼 나오지 않자 다른 동료들이 실험실을 확인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2명은 질식해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이라서 빨리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을 옮기기까지가 가고.
숨진 연구원은 20대와 30, 40대 남성으로 2명은 현대자동차 직원이고 1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집니다. 실험실은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실험 도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을 돌리면서 온도를 만약에 높일 때 안에 전자장비가 손상이 되는지, 습도가 높으면 뭐 또 문제가 생기는지 테스트를 하는 곳이라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한 데 이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경찰도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동덕여대에서 시작한 남녀공학 반대 시위가 다른 여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학으로 바꾸느냐 마느냐도 논란이지만 의사표현 방법과 시위 방식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 근조 화환과 대학 점퍼가 놓여 있습니다.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 앞입니다. 외벽에는 붉은색 레커로 공학전환 반대 문구가 써져 있고요. 건물 바닥에는 시위 구호 등이 레커로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출입문 유리와 문을 막는 책상에도 붉은색 X자 표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년도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한 성신여대에도 건물과 바닥에 공학 추진 반대 문구가 레커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여대를 중심으로 비슷한 시위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호소는 소용이 없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미 다른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시위, 일종의 평화시위를 했는데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었잖아요. 다른 학생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막 학교에서 나카칠하고 시위하고 하는 모습이 현재 시위 방식에 반대하는 재학생팀이라고 주장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등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는 여대는 늘고 있습니다. 때 공연예대 같은 경우는 남자 배우, 남자 무용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요. 성신여대는 2013년 국제학부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며 남학생 편입을 받아준 걸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케냐 선수들 자주 보곤 했죠. 은퇴를 앞둔 이들 선수들이 국내 양식장에서 포착됐습니다. 불법 취업을 한 건데 현역 선수 등 주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양식장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수확한 가리비를 옮깁니다. 편하고 임금도 많이 준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과 케냐, 소위 KK 프로젝트 이름으로 케냐 근로자 300명을 모집한다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에 나온 외국인들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며 입국한 뒤 대회에 난항하고 양식장에서 일을 한 겁니다. 배경엔 현역 마라톤 선수와 전직 마라톤 코치가 가담한 불법 취업 일당이 있었습니다. 지역 체육회 인장을 위조하고 한국에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국내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한 뒤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이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일당은 선수들이 번 돈 3,4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국적 마라톤 선수들이 페이스메이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해경은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케냐인 7명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 한 번쯤 들르게 되는 곳이 한강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고 틀린지 김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에 적힌 한강의 영문 표기는 한리버입니다. 한리버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표 같은 데 봤을 때 한 리버라고 써 있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한강 리버로 헷갈리기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I was in France, people always told me that the name of the river was Han River. 해외 유명 백과사전 등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한강이 한 리버로 표기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한 리버가 아닌 한강 리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연지명 영어 표기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남산은 남산 마운틴, 경복궁은 경복궁 팰리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원칙은 외국인들이 쉽게 지명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실제 이해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I think Han is short, so Han's easier for people to remember, like tourists maybe. 또 해외 온라인 사이트 표기도 강제로 수정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마장에 가지 않고도 화면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화상 경마장. 주말에는 인파가 몰리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술판과 욕설이 난무한 도박판에 인근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이렇게 경마장에 실제로 오지 않고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화상 경마장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실제 경기장만큼이나 많은 인파가 몰리지만 각종 민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달린 벽면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화면 속 경주마가 예상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자 욕설을 쏟아냅니다. 비틀거리는 남성에게선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음주 단속 문구가 무색하게 아무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까지 만들어 내부 음주를 금지하고 밖에서 마신 경우에도 입장하지 못하게 했지만 말뿐입니다. 컵에는 물 대신 술이 담깁니다. 어떻게 다 검사해? 물 갖고 가는데 당신 이거 보시는 거 쓰면 안 되거든. 한도를 넘어선 베팅도 문제입니다. 힘만하면 행동을 이렇게 계속 써야 돼. 판도는 1회 10만 원으로 제한됐지만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겁니다. 불법 사채도 판을 칩니다. 경마장 앞 골목에는 이렇게 소액 대출을 광고하는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모두 전화번호 외에 구체적인 업체명은 적혀 있지 않은데요. 이런 전단지들이 골목 벽면은 물론이고 도로 시설물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마당에 50을 빌리잖아요. 그럼 15만 원 띄워. 저거 뭐 다 빌려요? 경마를 하던 도중에도 인근 노상으로 나와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좌판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주정을 부리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보기에 좀 안 좋지. 시끄럽고 또 냄새도 나고. 민원이 끊이질 않지만 마사회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성인이 음주하는데 제가 단속할 거리가 없고요. 지역마다 조금 특이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법지대로 방치된 화상 경마장. 변한 게 없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치안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유엔 본부 바로 앞에서도 벌어졌는데 하루 새 3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길 한쪽으로 멈춰선 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가방을 뒤적이며 주변을 살피더니 흉기를 꺼내 사라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미국 뉴욕의 최대 번화가 맨해튼 거리에서 50대 노숙자가 행인 3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20분쯤 3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렀고 약 2시간 뒤 맨해튼을 가로질러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을 또 그로부터 30분 뒤에는 유엔 본부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각각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지막 범행 장소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될 때까지 3시간 넘게 맨해튼을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범인과 피해자들 간 일면식이 없어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본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튀르키예 공관 앞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낮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뉴욕 시민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My family member had told me about it. It's a little alarming because it's a busy area and it's holiday time. I think the city should have taken some extreme measures, maybe to consider that there are people that have mental disabilities, mental problems. 범인은 묻지마 살인을 자백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8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중국에선 등교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차량이 돌진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모방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스로 부상을 면한 학생들은 겁에 질린 채 학교 안으로 피신합니다. 부상을 당한 친구를 발견한 아이는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7시 반쯤 중국 후난성 창더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0대 황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등굣길을 덮쳤습니다. 학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황 씨의 차를 발견한 시민들은 달려들어 차에서 황 씨를 끌어내 마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수의 부상자가 확인됐고 숨진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은 황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광둥성 주아이시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으며 이어 장쑤성 이싱시의 한 전문대학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선 모방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호랑이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크다는 백두산 호랑이가 민가를 덮쳤습니다. 마을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는데요. 아찔한 순간 김호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천둥치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한 마리의 짐승이 대문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마당으로 한 노인이 나오자 이웃 주민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가 슬쩍 살펴봅니다. 으르렁 소리가 커지자 노인은 급히 되돌아와 철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짐승이 덮치자 철문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노인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줄무늬가 선명한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이웃마을 주민은 호랑이한테 팔이 물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헤이롱장성과 지린성 일대가 백두산 호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마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한 여성 의원,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법안 사본을 찢으며 구호를 외치자 동료 의원들도 함께 춤을 춥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원주민 마오리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상대를 위협하는 전통춤 하카를 춘 겁니다. 의장의 정회 선언으로 상황은 정리됐지만 하카를 주도한 의원에게는 24시간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꺼운 옷과 고글로 중무장을 한 채 하얀 빙판 위를 달립니다. 지난 7일 지구 최남단 남극에서 아이스 마라톤이 개최됐습니다. 42km 풀코스는 물론 최장거리인 100마일, 약 160km 마라톤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선수 2명이 100마일 마라톤에서 기존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한 23시간 22분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유모차를 밀면서 달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동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법이라는데요. 세계를 가다 최주현 특파원이 미국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원.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이 삥 둘러서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근처에 유모차들이 서 있습니다. 여성들은 차례로 유모차를 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Mothers, they realize childcare is difficult, especially if you want to get a workout in, and you can bring your kids with you in strollers. 또 다른 주택가 공원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온 여성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Most moms are pushing their kids in it. We also carry our weights in it. It also creates resistance when you're running, so it makes it a little harder. So sometimes we say if you jog 1 mile with a stroller, it's like running 2 miles.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건강관리를 하려는 미국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스트롤러 조깅, 유모차 달리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스시설 비용은 물론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비용이 한 달에 우리 돈 200만 원을 훌쩍 넘다 보니 이를 아끼려는 겁니다. So I'm a stay-at-home mom, so they come with me. You have to save the cost of daycare or going to a gym where you have to pay extra put your child in daycare at the gym so you can work out. 조깅에 특화된 유모차도 등장했습니다. 유모차 가운데는 방향 전환이 쉬운 이런 달리기 전용 유모차들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유모차보다 바퀴가 크고 두꺼워 달릴 때 안정감을 주고 길게 뻗은 손잡이는 한 손으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This stroller is made for a little bit more vigorous activity. The wheels, the tires are bigger. And a normal stroller, I think you would just use for walking, or maybe it would be a little bit bigger and harder to maneuver.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달리기용 유모차입니다. 제가 직접 이동해 보면서 내부 흔들림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트를 채운 인형이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산책로 평지를 달리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용상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아이의 목 근육이 충분히 발달한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 국가 기밀을 중국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쪽에 유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2017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은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환경 영향 평가는 임기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4명이 고의로 배치를 지연시킨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과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치 감사와 그에 따른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다만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는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히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우성호 전 의원 뭘 모은다는 걸까요? 네, 434억 원. 이 숫자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액수인데요.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 이런 항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듭니까? 민주당은 폭삭 망하게 되죠. 건물 팔고 모건물 해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판사님은 이재명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건데 민주당이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우 전 의원 지난 대선 때 열심히 뛰었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건물을 팔아도 폭삭 망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요, 이 다 반환해도 민주당 끄떡 없다고 했죠.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계산은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약 440억 원, 또 민주당의 정치자금 약 490억 원이 있어서 보조금 내도 500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와 민주당 홈페이지 통해서 따져봤더니요, 이 국가 보조금 받은 돈에 인건비 등 빼면 280억 원 정도고요. 올해 6월 기준 민주당원 245만 명이 낸 당비 210억 원에 민주당사 시세 340억 원 추정됩니다. 자산이 총 83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수치상으론 434억 원 반환해도 400억 원 정도 남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 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판결에 재정 규모 따지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들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대표 1심 선고 뒤에 처음 운영이 열렸죠. 이 야당 의원들 분한 듯이 일제히 강공 모드에 나섰는데요. 운영위원장이자 그동안 여당과 소통에 앞장서온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감정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냅니까?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인권이요? 기가 어떻게 됐어요? 인권. 인권으로 들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끼어드십니까? 이미자 의원님. 뭐요? 왜 할 때마다 끼어들어? 왜 반말해요? 우리도 많이 참고 있어요. 별로 참는 것도 안 돼.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자꾸 반말하냐고? 네, 오늘 저 회의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였죠. 맞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대통령실 이 골프 거짓 해명 의혹도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은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IMF 시절에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박세리의 골프는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골프 한번 쳐서 논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가족 말하는 겁니까? 한 가족?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치권에선 추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리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먼저 설마형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 믿기지 않아 이 도용으로 본다면서도 가족이 동원됐다면 대표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친윤 김기현 의원도 설마 한 대표 가족들이 올렸겠느냐면서 당무감사 주장했습니다. 설마 그러니까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한 대표를 압박하는 거죠. 네, 아예 범인을 특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이거 했다고 몰아줄까 고민 중이라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못 몰 것 같고 따님은 지금 MIT에서 공부하고 계시다고 아들이란 분은 학교 간 시간에 썼으면은 말이 안 될 테고 그러면 남은 거는 와이프분 있을 거고 처가 쪽과 친가 쪽과 명의를 다 인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진영 씨밖에 없어요. 맞잖아. 내 말에 논리적 허점이 있어? 두 사람 모처럼 합심한 것 같은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네, 경찰이 서버 보존을 요청하면서 수사 본격화되고 있죠. 이 친한계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면서 불쾌한 기색 보였고요. 당사자인 한 대표는 의혹 제기에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딸이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딸 이름이 영미법인일 수는 없죠. 대표님 가족 명의로 도용된 거 여부 아닌지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대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관련된 압박은 정치인에게 숙명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죠. 조병기 은행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 대상이 됐고 임종용 회장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영장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조 은행장이
부적정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차기 행장 후보 리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임종용 회장에 대해서도 늑장 보고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회장 부당대출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금융 측은 검찰 조사 등 남은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어제 채널A는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조율이 아닌 내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 계절을 앞선 추위는 차츰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불었던 차가운 칼바람은 멎었고요. 당분간은 어제만큼 춥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춥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모레는 반짝 14도 안팎까지 올라서 평년보다도 5도 높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최대 20mm로 많지 않습니다. 밤부터 중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공기질은 무난할 텐데요. 밤에 일시적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미세먼지가 쌓여서 공기가 탁해집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1도, 대전과 안동 2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 5도, 부산 9도 등 비교적 기온이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주말까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째입니다. 양국 사망자만 27만 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긴커녕 북한이 뛰어들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일까요? 왜 군인들은 남의 나라에서 또 민간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겁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